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들어서 첫 전반적인 브리핑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법 1탄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안팎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와는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우한 폐렴 때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대로 팍 떨어질 수 있다라고 관측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 2%의 어떤 성장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이유입니다. 한은은 과거 대규모 전염병이 돌 때마다 금리 인하로 극약 처방에 나서 왔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 3주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한은이 이번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로 인한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우세해 보입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었던 2015년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거래량으로는 처음 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6만 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KB 리본에 따르면 2015년 6월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은 0.59%의 상승에 전달 상승폭 0.44%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이 기간 아파트 값은 전국 0.52, 수도권이 0.56% 상승해 전달보다 더 올랐습니다. 만약 이번에 아파트 값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한 폐렴보다는 12.16 어떤 대책의 여파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우한 폐렴 아직 초기 단계인데다가 현재 내수 경제에 아직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내수 경기 침체와 심리적인 위축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 때 겪었던 2015년 2분기 평균 소비 성향, 즉 소득 대비 소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분양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염 환자 수가 늘어나는 등 사태가 확산돼 사람들이 견본주택 방문을 꺼려하게 될 경우 청약 성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주로 호흡기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우한 폐렴은 사스나 메르스 대비 치사율은 원체 낮은 편이지만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기 사업장의 경우 하루에 1만 명을 웃도는 내방객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예비 청약자나 아님 사업자 모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사태입니다. 우한 폐렴 확산에 대비해서 견본주택에는 손소독기나 마스크 등을 준비를 해야겠죠. 분양 일정을 늦추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기 사업장의 경우 우한 폐렴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가 결정적일 때 분양됐던 미래 신도시 운암역 푸르조 그때 당시에 1순위였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뭐 예측입니다. 메르스 때도 그래,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뭐 확진자가 186명이나 되고, 사망자가 38명이나 되고, 1만 6천 명 넘게 격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심각했죠. 치사율이 특히 높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경기 파란이 일 수도 있겠다라고 다들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명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잘 그 메르스 사태를 현명하게 잘 이겨냈습니다. 그때 2015년 5월달, 6월달, 7월달.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당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건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메르스 사태 때 내려간 건 맞는데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완만하게 내려갔는데 오히려 아파트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우한 이 사태에 비교해 보면 메르스 사태와 우한 사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서울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벌써 오늘 확진자가 15명, 다만 격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는 이번 정부가 메르스 때처럼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이겨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어떻게 불똥이 튈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 이 현 정부에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총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로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한 교포들을 데려와서 격리시켜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 자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차단한 것도 잘한 것 같고 또 제주도에 비자 없이 출입하는 것도 금지한 것도 참 잘한 일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100%올 수도 중국과는 단절했으면 좋겠는데 뭐 외교 차원에서 그게 안 되니까 현 정부에서도 중국과 잘 지내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급 물자도 보내고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겨내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다시 반등하겠죠, 당연히.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최악의 경우 IMF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리먼 사태 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먼 사태 때 15억 하던 게 막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뭐 팔 줄 알았는데 팔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IMF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가 됐죠, 그게? 22억이 넘었잖아요. 그죠? 22억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다시 급등한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IMF나 리먼 사태가 다시 터진다 하더라도 오진 않겠지만 사람들은 아파트를 막 투매하거나 이런 현상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거의 더블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진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 겁니다. 아파트 격차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의 격차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진 거죠, 그죠? 자,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 1탄 얘기했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2탄으로 다시 찍겠습니다. 결론, 아파트 투자하십시오. 특히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이라면 투자하십시오. 지금은 한 1억 5천, 6천, 7천 있으면
백마마을과 강촌마을에서 그나마 뭐 괜찮은 물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32평, 37평, 더 괜찮은 건 뭐 49평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저는 감히 이런 예측을 드릴 수 있는데 잠깐 올해를 생각해 봅시다. 올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그죠? 총선이 있으면 유동성이 확 증가합니다. 총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그리고 자산 가치, 부동산 자산 가치는 오를 예정인데 당연히 유동성 총통화량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아무래도 상승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후보자들이 각 지역의 후보자들이 부동산 뭐 남발합니다. 내가 이런 거 개발하겠다, 이런 거 개발하겠다, 이런 것도 개발해주겠다. 그럼 당연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10만 원 이상 신혼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규제에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이 풍선 효과가 투기하기 좋은 지금 조정지역이 해제된 일산에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또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곧 이제 풀릴 거 아닙니까? 수조 원이 풀립니다. 그러면 그 돈이 부동산에 재투자가 될 텐데 과연 어디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곡역과 환정거장 차이인 백마마을에 투자하겠죠, 그죠? 저쪽 안쪽으로 뭐 어디 탄양 가겠습니까? 창릉에 재투자할까요? 지금 거기는 뭐 논바닥밖에 없는데. 그리고 문산 서울간 고속도로가 또 11월에 뚫리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백마마을 백마역 옆에 지금 지하차도 뚫어놓은 그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광명이나 수원, 평택, 뭐 천안 가기가 얼마나 수월해졌습니까? 이제 정말 똘똘한 고속도로가 하나 생긴 거니까 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만큼 2년 뒤에는 아마 상승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쫙 오르진 않았지만 계속 꺾이면서 우상향으로 오른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앞으로 토지 건설 비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또 인건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 아파트 짓는데 많은 인건비가 들 텐데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점점 오르겠죠, 그죠? 아파트 짓는 비용인 땅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당연히. 아파트 값만 지금까지 상승된 게 아니라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도 아파트보다 더 안정적으로 올랐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파트 주거용 아파트보다 다가구 단독주택이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건 바로 땅값 때문입니다.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물론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될 텐데 저는 다만 제가 먼저 공부를 해보니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서울보다 이 일산, 백마마을, 백석마을, 강촌마을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10월 달에 제 10월 3일부터 동영상 몇 개, 4개 찍어서 올린 거 그것 보고 와서 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습니까? 단적인 예로 처제한테 22평하고 27평 사줬는데 지금 거래 가격으로 둘 다 합해서 1억이 올랐습니다. 1억. 이 3달 사이에 1억. 저도 왜 4단지 37평 사지 않았습니까? 14층? 그게 5억 천에 사지 않았습니까? 5억 천에.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호가는 5억 7천입니다. 거래가는 5억 6천이고요. 5천 내지 6천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게 꼬꾸라질 일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 1탄으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투자하십시오. 그것도 갭투를 권하는 제 1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제 2탄입니다. 2탄. 오늘은 두 번째. 많은 서울 그 유튜버 분들이 일산은 계속 여전히 폭락할 거라는, 폭락장이 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 갭투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제 2탄 시작하겠습니다. 1탄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곧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선거운동 한창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지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 그런데 이때가 투자의 적기라는 거예요. 이때 사면 당연히 오르겠죠, 그죠? 지금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지금 멈칫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멈칫한 거예요. 다들 돌아다니기를 꺼려하니까, 뭐 영화 보러 가기도 꺼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 통화량이, 화폐 양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주택 가격 상관성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죠? 아파트 가격 지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이제 확 풀리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1.25% 유동자금성이 어떤 부동산 이제 달려들겠죠, 이제.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때 60조 풀렸을 때도 아파트 가격이 2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땅값도 당연히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땅으로 보상을 받은 그 토지 보상금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창릉 땅값이 매일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중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일산, 동구, 서구에는 많지 않습니다. 킨텍스 7000세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분양될 일이 없거든요. 일산, 동구, 서구에서는. 특히 학군이 좋은 일산, 동구와 후곡마을, 일산역 주변에서는 크게 아파트가 생겨날 일이 없으니까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일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가 투자의 적기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그 금액만큼 소사선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부자되는 비법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의 어떤 내용의 질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 뭐 믿을 만하냐, 그거는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측이니까 이게 100% 다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전에 제가 예측한 대로 뭐 조정적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 맞았죠, 그죠? 그럼 일산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아파트 급상승할 것이라는 거 맞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총선 전에 킨텍스 땅 팔 거라는 거 그것도 맞았잖아요. 올해 50억 사업비 배정 받았습니다. 이제 땅 파겠죠, 그죠? 50억 원치 땅 파겠죠. 내년에 이제 이렇게 땅을 올해 파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파겠죠, 그죠? 그럼 이 킨텍스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곧 킨텍스 주변에 있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산 전역에 걸쳐서 아파트 가격을 쥐고 흔들 겁니다. 들썩들썩하게 만들 겁니다. 나중에 뭐 일산 테크노밸리, 한류월드, 뭐 킨텍스 제3전시장, 그 다음에 JDS지구 개발 같은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지금 한창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그 주인들이, 아파트 주인들이 다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났다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아파트가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딱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제 멈춰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가치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수는 이렇게 줄지만 앞으로 일산 이 지역도 가구 수는 이렇게 증가 추세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또 하다못해 황혼, 이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구 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우상향으로 꺾이지만 계속 결과적으로 보면 오르는 거죠. 여러분이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작년 가격을 생각하시면 못 삽니다. 내년 가격을 생각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갭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타 학군 수요 같은 거는 뭐 이쪽은 공교육 학군을 비롯해서 백마마을, 강촌마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교육 학군도 얼마나 좋습니까? 학원 굉장히 많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탐 학원을 비롯해서 논술 학원, 그 다음에 뭐 실용음악 학원도 꽤 많더라고요. 이 백마마을 주변에. 그러니까 공교육 학군도 좋은데다가 사교육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늘 손꼽혀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건 뭐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다못해 영화관도 많잖아요. 요즘은 뭐 좀 문제가 있어서 영화관에 잘 가지 않는 편입니다만 영화관도 많고 쇼핑센터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맛집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뭐 화요일마다 탁구 치고 나서 매일 맛집에 돌아다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뭐 각지에 멀리 안 가도 하다못해 여기 바로 가까이 애니골만 가도 3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애니골 쭉 한번 훑어보면 3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골라서 가는 거죠.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맛집 찾아다니면서 같이 수다 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실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갭투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주택자라면 저는 꼭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출을 받아서 보금자리론이나 아니면 그냥 1금융권 내서 가급적이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는 꼭 샀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를 사두면 여러분이 이제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하나 마련한 셈입니다. 아파트가 내 소유의 아파트가 없어서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가는 게 번거롭기도 하겠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작은 아파트라도 내 명의로 된 내 앞으로 된 등기가 쳐진 아파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여유로운 삶을 윤택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화폐 가치는 계속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이 5년 뒤에 4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4억짜리 아파트가 5년 뒤에 4억만 될까요? 몇 억이 올라 있겠죠, 그죠? 5년 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예전에 최고점 찍었을 때의 그 일산 아파트 가격을 저는 회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앞으로 일산 백마마을과 강촌마을, 백성마을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기 내 2년 이내 큰 돈을 벌고 싶다면 2년 이내 여러분의 연봉을 벌고 싶다면 투자하십시오. 갭투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는 살아있습니다. 혹시 갭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일산 아파트거래 1등 부동산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석 성의권 발품을 팔아서 좋은 아파트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거래 1등 부동산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투자하십시오. 갭투하십시오. 제 2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제가 요즘 부자 되고 싶으세요 시리즈로 찍고 있습니다. 돈 벌기가 어디 쉽습니까? 참 어렵죠, 그죠? 정말 열심히 다들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돈은 왜 이렇게 안 모이는지, 일반 샐러리맨으로 살면서 집안채 장만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뭐 다포 세대라고 해서 전부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서 경제를 더욱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스 때나 아니면 메르스 사태 때처럼 잘 슬기롭게 이 난국을 잘 힘을 합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때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자국민들한테 별 탈 없이 저는 뭐 수개월 내로 잘 잡혀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또 정부에서도 4월 15일 총선 대비해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지금 좀 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격려드립니다. 돈 벌고 싶니 제 3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산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의 아파트 갭투에 투자하십시오입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주식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투자 금액은 수년 이내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틀리면 어떡할 거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시고 부족하면 앞에 했던 1탄, 2탄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일산의 이 백마마을, 백송마을, 그 다음에 강촌마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참 많다. 제 말에 공감하시면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억 5천에서 2억 사이의 갭 투자 비용이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나중에 더 투자 수익도 많이 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내 말에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는 제가 누구한테 투자를 권했습니까? 처제한테 투자를 권했죠, 그죠? 처제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심정으로 제가 투자를 권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부동산에 얽혀서 밥 먹고 산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소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부동산 공부를 일반인들보다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선생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형편인데 어쨌든 제가 이 동영상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식산업 시대가 거의 끝났고 1인 컨텐츠 동영상 이 동영상 컨텐츠 1인 지식산업 시대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버 저도 유튜버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쩌면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전 이제 네 번째, 지금 세 번째 직업으로 이제 부동산 대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직업으로 유튜버 생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 2개 채널에서 지금 매일 몇 달러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탁구 치고 점심 먹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화요일마다 뭐 다른 요일에 갈 때도 있는데 점심값은 톡톡히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제 버킷리스트였던 막내딸에게 용돈을 10만원씩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실현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내딸에게 좀 으스거릴 수도 있고
요즘 막내딸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엄마가 주는 용돈만 받다가 몰래 엄마 몰래 아빠가 주는 용돈도 받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일산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제 처제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그 투자하신 금액에 100 정도 한 더블 묻고 더블로 가자 그 광고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1억 투자했으면 2억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동영상 찍어서 올릴 거고 제 동영상 덕분에 물론 일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정말 진정성 있게 오를 거니까 1억 투자하면 1억 오를 거니까 1억 5천 투자하면 1억 5천 오를 거니까 49평 만약에 갭 투자 2억으로 갭 투자 49평 37평 했다. 그럼 그만큼 오를 거니까 한번 투자해 보시라. 물론 그 투자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제가 하는 얘기들을 그냥 주목주목 이것저것 제 3탄으로 한번 돈 벌고 싶으면 일산 아파트 특히 백마마을, 감촌마을, 백송마을에 투자하시라라고 권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투기를 조장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고 그 투자 대비 여러분의 연금만큼 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산 이 백마마을, 감촌마을, 백송마을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게 창릉 3기 신도시 발표에 쫄지 말고 투자해야 되는 게 갭2는 보다 공격적이고 빠를수록 좋고 저돌적일수록 좋습니다. 왜 위험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위험 수당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위기는 위험도 되지만 기회의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산 이 구도심에 미치는 영향은 창릉 3기 신도시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10년 내에 창릉 3기 신도시가 이루어질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산 동구 이 백마마을, 감촌마을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 비용은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냐? 지금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대형 평수를 저는 노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만큼 나중에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대형 아파트를 노려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중대형 평수가 20평 지금 뭐 4천, 3천 올랐잖아요. 이 세 달 사이에. 그런데 37평, 뭐 32평 같은 경우 6, 7천 올랐으니까 평수에 따라서 오르는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건설사들 말 믿지 말고 건설사들은 앞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20평대, 16, 17평대 투자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다 개뻥입니다. 자기들이 투자 대비 수익이 뭐 대형 평수는 작은 평수보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쫄지 말고 작은 평수가 몇천 오를 때 몇억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백마마을, 감촌마을 그리고 5단지, 4단지에 포진되어 있는 37평, 49평, 60평, 50평대 아주 좋습니다. 투자하십시오. 매수 타이밍은 그럼 언제가 좋겠느냐? 바로 지금입니다. 아파트가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이렇게 꺾이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설사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진다 한들 다시 오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IMF 때 학습 효과가 있어서 리먼 사태 때 어땠습니까? 15억 하던 게 8억, 9억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지금 22억, 25억 갑니다. 그러면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해서 예전 가격을 훨씬 더 치고 올라갈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학습했어요. IMF하고 리먼 사태 때.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설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한들 다시 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갭투 할 때 절대 쫄지 마십시오. 자, 매수 타이밍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물론 매물이 4월 15일 총선부터 5월 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팔아라,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팔아라 라고 세금을 왕창 깎아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4월 15일 총선 끝나고서부터 어디가 승기를 잡던 민주당이든 뭐 자유한국당이든 어느 쪽이 잡던 매물은 고가 매물은 좀 쏟아질 예정입니다. 6월 1일이 보유세 기준일이니까 그 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잔금일 치르려면 6월 1일 전에 계약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갭투는 어쨌든 총선 오기 전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총선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또 공약이 막 남발하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그러니까 그 전에 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호에 찼습니다. 메르스 때 어땠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죠, 그죠? 그런데 거래량은 늘었단 말입니다. 왜 그게 IMF하고 리먼 사태 때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 악재가 있으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만 거래량은 올라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때 사는 거예요. 갭투에 절호의 찬스이니까 다들 기다렸다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다고 해서 창궐하기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단 한 명도 사망자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 사람들이 쫄고 있는데 한일 간 무역 갈등 뭐 지금 어느 정도 1차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더 크게 예전처럼 확산될 것 같지는 않고 더 나아가서 지소미아도 이제 쏙 들어갔고 지금 뭐 이란 사태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재와 무관하게 아파트 가격은 우상의 향으로 지금까지 뚜벅뚜벅 담대하게 올라왔습니다. 담대하게 갭투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담대한 투자. 그리고 서울이 지금 전세 대란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학군 수요가 한창 필요한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15억 주고 이제 대출을 내서 15억 주고 아파트를 사려고 했습니다. 대치동이나 뭐 그 근처 학군이 좋은, 여기서 말하는 학군은 사교육 학군입니다. 학원이 모여있는, 목동도 마찬가지고요. 상계동, 중계동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이 몰려있는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그러면 대치동에 들어가는 걸 포기합니까? 학부모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군 수요 때문에, 사교육 학군 수요 때문에 우리 애를 학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근데 물건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그 학군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육 학군 아닙니다. 사교육 학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려고 길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 마음이 맹모 삼천지교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열정과 열정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노후 자금을 다 탈탈 털어서 지금 자식 새끼들 나중에 효도할지 불효할지도 모르는 자식 새끼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효과의 수혜 지역은 바로 경기도에서 조정지역 해제로 투자하기 아주 좋은, 또 살기 좋은 일산, 그것도 일산 동구가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서구보다. 아파트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0.몇 퍼센트 차이이긴 하지만 지금 서울이 전세 대란이고 풍선 효과 그 수혜를 볼 지역은 일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산에 과감하게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일산에 투자하십시오. 그 다음에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감사합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30대가 실수요자가 작년부터 1위이지 않습니까? 실수요자 1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세가 폭등, 아파트가 폭등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과 분양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양 1순위자가 100만이 넘으니까 내 차례까지 내가 분양을 기다렸다가는 굶어 죽으니까 못 기다리겠다 해서 대출 왕창 받아서 그냥 산 거예요. 잘 샀죠, 그죠? 작년에 산 사람들 어때요?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 산 사람 작년에 완전 대박 쳤죠. 대박이 아니라 중박 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조금 투자한 사람은 중박을 친 거고, 많이 투자한 사람은 대박을 친 거죠. 큰 평수일수록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그 옆에 백송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대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범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범위를 확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대박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일산 욕심 때문에 일산 전역을 하겠다라고 깝치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선택과 집중. 저는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거래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제 이 동영상 보고 혹시 갭투 아니면 실소유자 전세 구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발품 팔아서 좋은 입지에 여건이 좋은 아파트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곧 구독해주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 벌고 싶으세요? 일산 아파트에 투자하십시오. 제 4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뭐 1탄, 2탄, 3탄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적기이고 투기가 아니라 전 확실히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데, 다만 제 생각에는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자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가. 더군다나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백마역 기점으로 해서 조정지역이 풀렸고, 더 나아가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는 아주 핫한 라인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전국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아직 이렇게 우상향으로 오르는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미래 투자 가치로 놓고 보면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서울 지역 부동산 규제 대책이 훨씬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강화 대책 제가 예측한 거 있잖아요. 19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택자 이상이면 무조건 다주택자로 간주해서 더 이상 이제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떤 대출이든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전역에 걸쳐서 실시할 거고요. 이렇게 계속 서울을 규제하다 보니까 경기권 지역이 풍선 효과를 지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백마역 역세권인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더욱 각광받는 수혜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요즘 정년이 뭐 50 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0 초반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일이 이 100세 시대에 진짜 까마득하잖아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꾸십니다. 이 100세 시대에 연금, 아파트를 팔아서 연금화 시켜 놓으면 그게 안전 자산이 될 거라고 뻥을 칩니다. 속지 마십시오. 보험회사 직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뻥치는 겁니다. 아파트 부동산 자산 가치하고 연금 자산 가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억이 5년 뒤에 4억하고 똑같은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훨씬 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4억짜리 아파트가 5년 뒤에 4억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내가 만약에 정년퇴직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운이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200만 원씩 번다고 합시다. 경비 하루 24시간 하루 건너서 하면 180만 원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운이 좋아서 200만 원 탄다고 칩시다. 200만 원 1년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2,400이죠? 2,400. 10년 뒤에는 2억 4천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37평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37평 아파트가 10년 뒤에 2억 4천만 오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한 달 내내 가서 진짜 연락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서 계속 모아뒀어요. 하나도 안 쓰고 10년 동안 모아뒀습니다. 2억 4천. 그런데 여러분이 소유한 이 아파트는 정말 열일하는 거예요. 열일해서 여러분이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 가치를 불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죽을 때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동산 아파트를 처분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답니다. 그리고 그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도 엄청 많이 후회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건데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보다 일찍 죽어요? 그럼 자식들한테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면 평수를 불문하고 지역 불문하고 주택연금에 들어서 두 부부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자식들한테 물려줘봤자 자식들이 법원에서 만납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이 다 쓰고 돌아가시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으세요? 지금 사탄을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아파트에 투자하십시오. 그것도 일산 백마마을, 백석마을, 강촌마을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연봉을 버는 것만큼 이 아파트는 열일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을 겁니다. 아까 제가 200만 원씩 버는 사람하고 아파트하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 아파트가 더 많이 벌잖아요. 그냥 묻어두세요. 아파트 하나 사서. 근데 지금 혹시 무주택자라면 빨리 사야지, 그죠? 한시라도 빨리 대동빚을 내서라도 빨리 사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활용해서 빨리 사십시오. 빨리. 정서적으로도 좋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전세 이제 그만 사시고 월세 그만 사시고 제발 좀 빨리 아파트 장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계속 들어와서 꺼졌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투자하십시오. 돈을 벌고 싶으면 빨리 아파트 사십시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이라고 있습니다. CSI라고. 2017년도에 파리 부동산 대책 때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끝물 아니냐. 지금 정부에서 18번이나 어마어마한 대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19번째 대책 제가 예측했잖아요. 19번째 대책 곧 나옵니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대책이 나오면 오릅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2018년 9.13 센 부동산 대책 때 대책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죠? 6개월 정도 떨어지다가 2019년 3월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곧바로 다시 3월부터 반등했습니다. 6개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쭉쭉 올랐습니다.
2019년 11 대책과 작년 말 12, 16 대책, 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에 아마 가장 센 거였을 겁니다. 지금 서울은 뭐 재건축을 비롯해서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때 파리 부동산 대책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018년 9.13 이때도 6개월간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6개월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일산은 아닙니다. 일산은 오릅니다. 왜? 풍선 효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서울을 누르니까 경기도 지역이 이렇게 불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아무리 센 거였지만 내려가다가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다. 가장 길게 떨어진 게 6개월입니다. 또 올라가겠죠. 그죠? 일산은 참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부동산 특위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서 현 정부 들어서기 전 상황으로 다시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2배로 올랐는데 다시 처음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제로 2배 오른 것을 다시 원상태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지금 제가 계속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하니까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양도 시점에서 내가 넘기는 시점에서 시세 차익이잖아요. 그죠? 시세 차익.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정. 그러니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1억 벌었어. 5천 세금 내도 5천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라는 건 불로소득 사실 아닙니다. 연락 공부해서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40% 낸다고 하면 1억 벌면 4천 내고 6천 정도 남는데 6천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죠. 투자 잘하신 겁니다. 뭐 정부에서는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속 오를 거예요. 그죠? 보유세도 올리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올리고 아니 몇 억이 올랐는데 그 몇천 내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겁니다.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점점 확산되는 추세인데 저는 뭐 이 현 정부의 능력을 믿습니다. 곧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이 낮은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이 자금들이 수조원된 자금들이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왜? 화폐 가치는 계속 점점 하락하고 있고 집값은 무상향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또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곧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뭐 전체 다 합하면 45조라고 하고 우리 일산에 해당되는 것은 수조원 되겠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슈퍼 예산 510조입니다. 510조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또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많이 매물을 거둬들여서 특히 중대형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사에서 앞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작은 평수를 선호해라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중대형 평수일수록 특히 5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37평, 49평이 아주 희소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래 투자 가치도 높은 편이죠. 그래서 3기 창릉 신도시 어떤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면 이쪽 백마역 역사권 주변으로 투자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12, 16 이전 가격으로 전세가가 더 오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매매가는 많이 올랐는데 전세가가 아직 추격하지 못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곧 이 일산도 서울처럼
전세가가 조금씩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19번째 아주 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만약 19번째 대책을 내놓는 순간 아마 저는 반등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곧 총선 수요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공약이 남발하게 될 겁니다. 아파트 가격 쭉쭉 오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이 일산은 풍선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사교육 학군도 좋고 공교육 학군도 좋고 앞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투자 적기입니다. 혹시 갭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혹시 실소유 갈아타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혹시 전세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학군이 정말 짱짱한 이 백마마을, 백성마을, 강촌마을로 이사 오십시오. 제가 발품 팔아서 좋은 아파트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 벌고 싶으시면 일산 아파트에 투자하십시오. 제 사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